여러분은 소중한 사람과 갈등을 겪어보셨나요? 이 갈등만으로도 참 힘든데 갈등이 심해져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사람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결국 고독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잃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반드시 입 다물어야 할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과 태도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그 인간관계는 결국 여기서 끝난다. 상대 앞에서 나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큰 실망을 준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난 그렇게 되지 않아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말한다. 너무 천진난만하게 말해 화가 나기보다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있으면 짜증만 나기에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머리 아픈데 딴 이야기 하자라며 화제를 돌리는 사람도 있다. 자기도 힘들어서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친구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상대가 말을 하면 내가 관심 없는 주제더라도 먼저 들어주어라. 90%의 문제는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된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와 말투.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끔 친구의 정곡을 찌르는 말, 흔히 팩트 폭행이라는 것을 한 뒤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렸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친구가 아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한 말투와 태도 때문이다. 사실이라고 해서 선하다는 생각은 버려라. 사실을 악의 없음이나 잘못 없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혹시 이런 믿음 뒤에 숨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무의식 중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나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 거라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엔 성격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것이다. 타고난 성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태도와 어휘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찮은 변명일 뿐이다. 성격이 그렇다 해서 절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나 성격을 들먹이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 한다.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에 나를 규정지을 필요가 있을까? 상대의 말을 기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대의 말에 고민하고 상처받는 일이 잦아진다. 남에게 휘둘리게 된다. 고쳐야 할 대상은 오히려 상대이다. 내가 불편을 감수하며 참을 필요는 없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말하는 상대가 고치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태도나 어휘로 말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핑계를 그대로 용인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것이 법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는 나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경고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사실로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사실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남을 내려다보고 성미가 급한 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보통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다.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별다른 말도 없이 야, 귀찮게 하지 마. 원래 다 그런 거니까 내 말 들어라 같은 예의 없는 말로 상대의 말을 막아버린다. 그런데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낸다.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면 인간관계는 틀어지게 된다. 이럴 때 자신의 성격을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된다. 변명 뒤에 숨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 주위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꺼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디를 가든 서열을 정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서열을 정하려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이성이 있기에 힘 자랑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지, 어떻게 해야 서로 즐거울지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무리짓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려는 사람은 고압적인 태도와 급한 성질을 흔히 사용한다. 이런 행동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 그 속을 뻔히 알기에 그 사람과 그 모임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압적이고 급한 성질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압적인 태도와 급한 성질은 단기적으로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악화시킨다. 성급한 성격을 고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인정사정 없는 말투. 친구에게 인정사정 없이 말하면 우정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태도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친구는 떠나게 된다. 야박한 말투란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랄하고 차가운 말을 말한다. 주로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말할 때, 객관적이라고 비평할 때, 토론에서 상대를 공격할 때, 충고할 때 그렇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말이지 같은 말로 시작해 기세등등하게 말한다. 여기에 차가운 조소도 덧붙인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하든 객관적이든 충고든 야박한 말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야박한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과 교양을 반영한다. 냉철하다고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런 착각은 사람을 잃게 만든다. 야박한 말투는 자주 우월감에서 나온다.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낮다고 상대를 깔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다. 차라리 부하를 찾는 편이 낫지만 부하라도 야박한 말투에 곧 떠나버린다. 사업이 망한 사람은 특히 야박한 말투를 쉽게 듣는다. 잔인할지 모르지만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이제 자신이 우월해졌다고 생각해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 아픈 말을 한다. 쓸데없는 충고도 서슴지 않는다. 충고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도 그렇다. 사업했던 사람의 행동이 그동안 좋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쓰라리지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본색을 보는 좋은 기회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내 주변의 본색 나쁜 사람들을 정리하고 정말 나와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면 언제 망했냐 싶을 정도로 더 강하게 다시 튀어오른다. 충고를 해댔던 사람들은 상대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기회다 싶어 마구 쏘아붙인다. 하지만 다시 재기한 사람을 다시 만나면 쭈뼛대고 부러움을 표한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장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충고하거나 야박하게 대하지 마라. 남을 배려해야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우정을 해치고 결국 친구를 잃게 만든다. 다섯 번째, 자기 잘못 모르는 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고 불린다. 항상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결과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렵다. 대화 중에 갑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화제로 대화를 틀거나 상대의 말을 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길수록 바보처럼 보이고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때도 자신이 아닌 떠난 사람을 탓한다. 고집불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잘못했을 때는 권위가 떨어지거나 창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오히려 자신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다.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 신뢰받는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6번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인간 관계에서의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바쁜 친구에게 개인적 일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전문성을 친구라는 이유로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여진다. 이에 대해 거절하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친분이 깊은 사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이번에는 또 어떤 부탁을 할까 하며 상대방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하는 바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지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편의만을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받는 사람은 점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다음에 또 어떤 부탁을 받을지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이는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탁이 관계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인간 사이의 무리한 요구는 마치 끊임없이 자라나는 덩굴과 같아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된다. 이는 관계의 본질을 해치며 결국에는 양측 모두에게 고통만을 남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덕목을 배워야 한다. 무리한 요구는 단순히 순간의 편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7번째,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태도. 인간관계에서의 연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락은 관심, 애정 그리고 존중의 표현이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연락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연락은 단지 필요할 때에만 하는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필요하거나 연락할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호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항상 한쪽에서만 먼저 연락을 하면 그들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쌓인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반감을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하지 않는 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선의도 없이 무념무상하게 생각하며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나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레 관계를 잃어간다.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모임 공지에서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연락이라는 노력 없이 어떻게 상대방이 그들 곁에 있길 바라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며 좋은 친구를 선별하게 된다. 이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인간관계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무관심 속에서만 살아간다. 이는 결국 그들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립된 존재로 남게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이 지혜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